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부트에서 JPA를 사용해 볼 건데요. JPA는 Java Persistent API의 약자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죠. Create New Spring Starter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스프링 웹, 스프링 데이터 JPA, 그리고 샘플을 위해서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롬복을 사용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필요한 디펜던시들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 생성할 때 같이 선택한 H2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된 형태로 동작을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의 또 하나의 장점은 콘솔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콘솔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여시고 H2 스프링 H2 콘솔 enabled 를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로그에 H2 콘솔이 available 한데 주소는 H2 콘솔, 그리고 available 한 데이터베이스는 JDBC H2 mem,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네, 로컬호스트 8080 포트에 H2 콘솔이라고 접속하시면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고요. 이것은 방금 프로젝트에 내장한 H2 데이터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콘솔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그상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하셔서 JDBC URL 이 부분을 복사하시고 커넥트를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쿼리를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매번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바뀌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여기에 뒤에 랜덤하게 생성되는 이 아이디 말고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네, JDBC H2 mem 데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스커넥트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이름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JPA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우선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패키지 이름은 entity라는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이 entity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 여기에는 ID, 이름, 주소 3개의 멤버 변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엔티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름 위에 엔티티라고 적어주시고 멤버 변수 중에 하나를 ID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지정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이 클래스를 엔티티로 인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엔티티, 즉 테이블이 없을 때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시 실행시켰으니까 디스커넥트하고 다시 접속을 해서 보면 방금 설정한 커스터머라는 엔티티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엔티티 테이블을 살펴보면 id는 우리가 id로 지정했기 때문에 not null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와 네임은 스트링이 바 캐릭터, 즉 베리어블 캐릭터 255글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글자 수를 좀 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멤버 변수 위에 이렇게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시고 랭스를 우리가 원하는 랭스만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메모리에서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디스커넥트하고 다시 커넥트 해보시면 네임은 그대로 255글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주소는 우리가 방금 설정한 1024글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스터머라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AP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관리하는 그런 API를 레파지토리라고 합니다. DAO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약자고요. 여기에 커스터머 객체를 관리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커스터머 레파지토리라고 하고요. 상속을 받을 건데요. CRUD 레파지토리를 상속 받겠습니다. 이 CRUD 레파지토리는 엔티티 타입, 즉 우리가 사용할 엔티티 타입은 커스터머고 그 안에서 id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은 우리가 id는 인티저로 했기 때문에 인티저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RUD 레파지토리를 상속받은 커스터머 레파지토리를 정의를 하게 되면 CRUD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저장, 그 다음에 전달된 여러 개의 엔티티를 모두 저장, id를 가지고 엔티티를 찾는 방법, 해당되는 id를 갖는 엔티티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를 조회하고 우리가 원하는 id 목록을 주고 해당되는 id들의 엔티티를 가져오는 거, 전체 개수를 조회하거나 id를 가지고 엔티티를 삭제하고 엔티티를 파라미터로 해서 해당되는 엔티티를 삭제하는 거, 엔티티 목록을 가지고 삭제하는 거, 전체 삭제하는 이런 API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CRUD 레파지토리를 상속받은 레파지토리를 선언만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갖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데요. REST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 API에서 방금 만든 레파지토리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레파지토리를 멤버 변수로 선언하고요. 컨트롤러에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프링 부트가 커스터머 컨트롤러를 만들 때 이 레파지토리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게 되고요. 이것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후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API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커스터머라는 객체를 전달받아서 방금 생성한 레파지토리에 세이브를 호출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호출하게 되면 파라미터로는 저장할 엔티티 그리고 결과로 다시 엔티티가 전달되는데요. 전달은 방금 저장한 엔티티가 리턴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전달된 엔티티를 파라미터로서 전달을 하고 결과값을 리턴하는 그런 API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API는 put 매핑으로 해서 커스터머라는 API에 연결하도록 하죠. 그리고 해당 객체의 멤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롬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롬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시면 이 커스터머라는 클래스의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gett와 setter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gett와 setter를 만들어줘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게 됩니다. 한번 재시작을 하고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호출하는 방식은 put 방식이고 로컬호스트 8080 포트에 커스터머라는 API를 부를 거고요. 파라미터로는 ID, 이름, 주소, 그리고 ID는 100번, 홍길동, 대치일동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샌드를 하게 되면 이 커스터머라는 객체에 값들이 세팅이 되고 해당되는 컨트롤러 API가 호출이 되면서 전달된 커스터머라는 객체를 가지고 레파지토리에 세이브라는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디스커넥트 하시고 다시 연결하신 다음에 커스터머라는 객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옆에 자동으로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값을 셀렉트하기 위한 SQL이 생성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실행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한 번 더 호출해 볼까요? 이번에는 101번 홍길철이라는 이름으로 대치 이동에 사시는 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샌드 하고 다시 한번 콜하면 101번 아이디를 갖는 홍길철이라는 고객 정보가 생성됐네요. 이렇게 생성되고 나면 저장된 커스터머 엔티티가 다시 반환이 되는데 이 저장된 커스터머 엔티티를 리턴함으로써 이 결과값에도 아이디, 이름, 어드레스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엔티티를 만들 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직접 생성하기보다는 자동 생성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generated value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디를 빼고
이름하고 주소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철 대치이동 그리고 아이디는 1로 생성된 것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홍길동 대치일동 생성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이디가 2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수정하는 API를 만들어 볼까요? 복사해서 수정은 보통 포스트로 하죠. API는 동일하고 메서드만 포스트 매핑으로 바꾸고요. 레파지토리 API는 동일하게 save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우선 put 방식으로 홍길동 대치일동에 사시는 분을 생성하고 홍길철 대치이동에 사시는 분을 생성하고요. 그러면 (1번) 아이디 홍길동, (2번) 아이디 홍길철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로 바꾸고 아이디 1번 아이디 1번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홍길자로 바꾸겠습니다. 주소는 대치 3동으로 하고요. 그럼 아이디 1번의 값이 홍길동에서 홍길자, 대치 1동에서 대치 3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뀐 아이디 1번, 홍길자, 대치 3동 이 반환이 되었고요. DB에서 다시 조회해 봐도 아이디 1번은 대치 3동에 사시는 홍길자라는 고객 정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는 딜리트 매핑으로 API는 동일하게 커스터머 그리고 삭제할 때는 ID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ID만 전달받고요. 레파지토리에 delete by ID 그리고 전달된 ID를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이 delete는 반환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void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시작을 하고 홍길동 대치 1동에 사시는 분을 생성하고요. 네, 생성이 됐죠. 1번 아이디 갖는 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메서드는 delete 메서드로 할 거고 이번에는 아이디만 1번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200 OK가 떨어졌고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1번 아이디를 갖는 홍길동이라는 고객 정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달된 아이디를 갖는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호출하면 1번 아이디를 갖는 고객 정보를 삭제하라고 API 호출했는데 1번에 대한 아이디가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없을 때 그때는 500 인터널 에러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오류 객체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상에서도 방금 오류, 익셉션 발생한 것이 로그상에 보이네요.
조회를 해볼까요? 조회는 보통 get mapping customer 그리고 조회할 때도 아이디만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니까 아이디만 전달받고요. find by id 전달된 아이디를 사용해서 엔티티를 찾고 그 엔티티를 리턴하겠습니다. 그런데 find by id는 리턴을 바로 엔티티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엔티티 타입을 갖는 옵셔널 값을 전달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or else null로 처리해 주시면 이 or else는 값이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엔티티를 리턴하고 없을 때는 null을 리턴하는 그런 API가 되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put으로 홍길동 대치일동에 사시는 분을 하나 생성하고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전달하고 get 하면 1번 아이디를 갖는 홍길동 고객 정보가 조회가 되고요. 이번엔 2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객 정보를 조회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고 null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딜리트처럼 뭔가 정보가 없는 것을 삭제했을 때 205K가 아니라 500에러를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null이 아니라 or else throw 라고 해주시면 exception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려고 할 때 없는 아이디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500 인터널 서버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우선 결과를 처리할 때 스테이터스가 200인 경우 정상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처리를 하면 되겠죠. 전체 목록을 한번 조회해 볼까요? 커스터머 리스트라는 API를 만들고 커스터머 목록을 반환하겠습니다. 전체를 반환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는 필요 없고요. find all 그리고 이 find all은 이터레이션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트 형태로 타입캐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고객 생성하고 홍길철 고객 생성하고요. 전체 목록을 조회할 때는 API가 리스트 그러면 전체 목록이 어레이 형태로 전달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매번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귀찮다라고 한다면 리소스 밑에 data.sql 파일을 만들어서 초기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의 네임, 어드레스를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대치일동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 쿼리문 반복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홍길철, 홍길자, 홍길순, 대치 2동, 대치 3동, 대치 4동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id는 자동 생성되는 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션 타입을 아이덴티티라고 적어 주셔야 이렇게 SQL문을 직접 실행했을 때도 id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이 됐고요. 콘솔에서 데이터가 초기값이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매번 테스트를 해서 생성할 필요 없이 바로 API를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API는 커스텀 네임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id가 아니라 string name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가지고 검색한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CRUD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find by id 까지만 만들어 주지 find by name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요. CRUD 레파지토리에서 상속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이름을 가지고 찾는 API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find by id 대신에 find by name 이렇게 컬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d를 전달하지 않고 name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이밍을 만들어 주면 이 네이밍을 분석을 해서 스프링부트가 자동적으로 name, 즉 이름을 검색하는 API를 만들어 줍니다. find by id가 아니라 name 그리고 전달된 파라미터 name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리턴하겠습니다. 전체 목록이 아니라 name 그리고 파라미터의 name 홍길철 씨를 조회해보죠. 네, 조회가 됐네요. 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했습니다. 이름의 일부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 어떨까요? API 이름은 search라고 하고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할 때 like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like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API도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주면 스프링부트는 이름을 가지고 검색하는데 그냥 equal 검색이 아니라 like 검색을 하게 됩니다. 전달되는 파라미터에는 like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앞뒤로 퍼센트 캐릭터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search라고 하고 홍이라는 글자만 전달해주면 이름 중에 홍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파지토리에 기존 제공되는 API 이외에 다른 컬럼으로 조회를 하거나 다른 컬럼으로 like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nd by name and address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달된 이름과 주소 둘 다 매칭되는 그러한 데이터만 검색을 하거나 또는 AND가 아니라 OR를 해주시면 이름이 매칭이 되거나 어드레스가 매칭이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매칭이 되는 그런 모든 레코드를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검색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API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즉 우리가 쿼리 랭귀지를 직접 써서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find VIP list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조회할 때 직접 쿼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쿼리문을 직접 써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티브 쿼리와 JPQL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이티브 쿼리라고 하는 것은 표준 SQL 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SQL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false인 경우에는 JPQL, 즉 Java Persistent Query Language를 사용하게 됩니다. JPL은 표준 SQL의 일부 서브셋을 가져다가 JPL 지원하기 위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보통 쿼리문은 select star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from customer 그리고 이름은 물음표 1, 즉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여기에 매핑이 되고요. 어드레스는 물음표 2, 즉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여기에 매핑이 돼서 이 쿼리문이 수행이 되는 그 결과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또는 네이티브 쿼리,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SQL문을 직접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select star를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JPQL을 사용하는 것과 표준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SQL을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필드를 primary contact 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보통 자바의 객체는 캐멀 케이스라고 해서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할 때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테이블명을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콘솔을 통해서 방금 추가한 컬럼 이름을 보면 프라이머리 컨택이 언더스코어로 나누어져서 컬럼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컨택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JPQL에서는 이렇게 바로 쓰셔도 자동으로 이것을 프라이머리 언더스코어 컨택으로 나눠주지만 네이티브 콜에서는 우리가 직접 프라이머리 컨택 이렇게 실제 테이블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JPQL과 네이티브 SQL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연동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JPQL이 아닌 네이티브 SQL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레파지토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CRUD API 이외에 우리가 원하는 컬럼으로 검색을 하거나 검색하는 컬럼을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검색뿐만 아니라 정렬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ike 검색을 하고 이 결과를 order by address ASC 즉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서로 정렬 또는 DSC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정렬 이렇게 하면 이름을 가지고 like 검색을 한 다음에 주소를 가지고 정렬한 그런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JPA를 이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SQL을 다루지 않더라도 직접 자바 클래스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레파지토리 API를 간단하게 상속받아서 CRUD API를 사용하거나 또는 확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